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4일,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10분이네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마이크 잡는 느낌인데요. 예, 조금 낯선 느낌인데요. 추석 연휴 동안 뭐 해외 시장 또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국내 시장 추석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 드려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제목을 보시면 개들이 짖어도 진짜는 셀트리온. 조금 센가요? 그 셀트리온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호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항체 치료제, 뭐 셀트리온 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뭐 같은 항체 치료제 계열인 리제네론의 이제 치료제를 이제 승인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간접적인 어떤 뭐 홍보 효과도 되고요. 또 이제 이 효능에 대한 어떤 전 세계 최강 대국의 대통령 입장에서 이 치료제가 가장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치료제로서 대안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뭐 호재로 접근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뭐 그런 내용들, 리제네론이 어떤 기업이고 치료제가 어떤 현황을 이제 뭐 중간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코로나 상황도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추석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결국은 성장주들이 조금 주춤하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예,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이 3일 동안 오르고 마지막 날 그냥 다 그 상승분을 이제 되돌리는 그런 하락이 나왔거든요. 예, 그 원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었는데,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 예, 거기에 따른 기술주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좀 시장이 받아들인 것 같고요. 뭐 그런 대선에 대한 얘기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추석 이후에 어떤 종목군이 조금 더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 그 종목들도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좀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잡으니까 감회도 새롭고,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를 쫓는 루저가 될 것인가, 보석을 움켜쥔 현인이 될 것인가. 예, 제목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볼게요. 우리나라 쉬는 동안 이제 사거리일 정도 이제 나스닥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었나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3일 동안 이렇게 좀 올랐다가 마지막 날 2% 넘게 빠졌어요. 뭐 다우나 S&P보다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고요. 역시나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유리해지면 기술주들이 좋고, 트럼프가 불리해지면 기술주들이 별로 좋지 않다. 예.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공약들이라든지 공화당 이제 민주당의 미국의 정책 기조 자체가 기술주의 수혜를 입느냐, 기술주를 이제 쳐내는, 예, 기술주 피해가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확진이 결국은 나스닥 지수를 상당히 끌어내리는 그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P 지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0.96% 약세니까 나스닥 대비해가지고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었고, 추세적으로 보면요, 일단 좀 쉬어가는 추세예요. 예, 뭐 나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고점대를 형성하고, 예, 고점대를 형성하고 이제 8월 말 9월 초쯤 형성하고,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대선까지는 전고점을 뚫기는 제가 볼 땐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지수 관련주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투자는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신 분들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일 거다고 조금 이해하시면 뭐 대응하기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S&P 지수도 역시나 이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조금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 이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죠. 상대적으로 마지막 금요일 날 0.48% 약세로 마감했으니까 나스닥 대비해서는 상당히 방어했죠.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은 굉장히 견조했어요. 그만큼 바이든이 유리하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다른 제조업단의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득세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애플 금요일날 3.28% 하락했죠. 그러니까 4일 동안 오르고 마지막 날 그걸 다 되돌리는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 중립적인 것 같아요. 중립적인 상황에서 월요일날 미국 선물,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는 그 장중에 미국 선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도, 지수 흐름도 아마 갈릴 것 같고요. 근데 크게 크게 하락하는 어떤 그런 흐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뒤엎는 그런 경향은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말 동안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좋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동영상도 올리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 크게 미국 선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일 것 같고요. 열려봐야지 알겠지만. 근데 이제 투자 심리가 크게 부정적이는 않다. 그렇게 좀 저는 느껴집니다. 테슬라가 많이 빠졌죠. 7.38% 빠졌어요. 지난 금요일 날. 4일 동안 오르고 하루 만에 다 내려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확진이 굉장히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나스닥 쪽에서는. 아마존도 2.9%, 3% 정도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그 리제네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항체 치료제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투여했다는 사실이 장 끝나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는 약보합 정도 마감했지만 0.59% 약세로 마감했지만 시간 내로 한 3% 넘는 수준의 시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리제네론의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경쟁사잖아요. 주가 흐름이 좀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12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의 이제 코로나 치료제 경쟁사죠. 결국은 속도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또 중간 결과 발표라든지 또 이제 어떤 발표를 앞두고 나서는 또 튀는, 그러니까 그 신약주의 어떤 주가 궤적 프로세스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리제네론도 그렇고 1212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발표,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가 나는 기점에서 주가가 팡 튀었다가 조금 별로 나올 게 없으면 옆으로 기고 이런 어떤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이런 기업들도 비롯해서 한국의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그런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추석 이후 시장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수치를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S&P 500 성장주 ETF 쪽에서는 자금이 좀 유출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요 회색 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 운송지수 ETF, 제조업단의 어떤 기업들,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인데 그런 흐름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운송지수 ETF, 이런 종목분들은 좀 올라오는,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주가 많이 과열됐기 때문에 자금이 좀 빠지고 좀 바닥에서 기고 있었다가 경기가 좀 회복되면 거기에 따라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자금이 몰리는, 미리 이제 붙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자금의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S&P 성장수 ETF는 자금 유출, 다우 운송지수 ETF는 8월 이후 꾸준히 자금 유입,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석 이후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가 성장주는 여전히 조금 옆으로 기는,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 속에서 바닥에서 기던 경기 민감 섹터가 조금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 나스닥 클린 에너지, 이게 신재생 에너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 회색 선이거든요.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죠. ETF 쪽인데.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풍력, 태양광, 뭐 수소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전기차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수급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테크 ETF 기술주죠. 기술주는 옆으로 좀 기네요. 수급이 크게 유입되는 그런 흐름은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이제 친환경 투자 쪽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 이쪽에 대한 어떤 자금 유입이라든지 분위기가 좋은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 뭐 전통 인프라 그리고 5G 투자 이런 쪽에 관심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금 더 뭐 지지율이 올라오고 하면 5G 쪽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거까지 같이 붙는 흐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요. 저는 이번 3분기 실적 어닝 시즌에서 현대차 그룹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뭐 삼성전자도 뭐 시장 대비 방어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12% 증가.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회복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것이다. 예. 이런 부분에서 어닝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거보다 더 괜찮을 것 같은 쪽은 역시나 현대차 그룹 쪽입니다. 제가 추석 때 이제 추석 특집으로 그 녹색 관련주들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이번 3분기 연말까지 가장 기대되는 주가 퍼포먼스가 기대되는 쪽은 현대차예요, 사실. 예. 그래서 현대차 이익 회복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9월달 국내 자동차 수출 증가율이 23%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어요. 뭐 거의 대부분 이제 현대차로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실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 기아차 쪽, 이쪽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차원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 한 분기, 두 분기 정도의 투자를 노린다면 현대차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장세에 대한 얘기 한번 정리드리면 전체적인 지수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기가 제가 볼 때는 좀 확률상 쉽지는 않다는 판단이 들고요.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9월 미국, 한국 지수의 이제 성장 주도군에 대한 상당한 추격 매수세가 좀 붙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어디서 나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장주에 대한 추격 매수가 어디서 많이 붙었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여기서 많이 붙었다고 보여져요. 여기서 많이 이제 다시 돌파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추격 매수를 많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눌러주는 과열을 시키는 차원의 흐름이 좀 전개된다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여기 부근에서 굉장히 추격 매수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국내에 많은 뭐 서학개미라 일컬어지는 해외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드는. 결국 시장이라는 거는 뭔가 좀 탐욕의 광쟁이 막 과열될 때, 꼭 바로 가진 못해요. 쉬어주거나 조정을 받거나, 한동안 또 꺾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시장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지금 성장주가 조금 과열을 시키는, 그런 시세 조정 구간을 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도 바로 막 성장주가 치고 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신규로 이제 주식을 매수하려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 주도주군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연말까지 제가 볼 땐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수 관련주 그리고 시총 관련주는 지수가 별로 튈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종목군보다는
중형주, 시총이 한 3천억에서 2조 언더 정도 되는 기업들이잖아요. 성장 업종 안에서 뭐 전기차 섹터, 이제 인터넷 플랫폼 게임 이런 언택 관련된 업종,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내 이런 시총 정도 되는 종목군에서 좀 트렌디한 그런 종목군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활개를 칠 수 있는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주도 업종군의 종목에서 연말까지 개별주 장세가 터질 수 있다. 이런 방향의 거래를 하면 제가 볼 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 리포트에서 분석했던 종목이 대략 이 정도 시총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좋은 흐름을 내는 종목이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올릭스 흐름 좀 좋더라고요. 올릭스 같은 종목군들, 그런 류의 종목군들이 트렌드 하잖아요. 코로나까지 이제 치료제까지 만들면서 개별적인 어떤 임상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연말까지의 시장을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종목이, 수익률을 높여주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리포트에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을 분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셔도 좋은 종목들 다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코로나가 지금 보시면 전일자죠? 10월 3일자 보시면 64명, 그러니까 10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최근에 보시면 100명 이하로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뭐 국내 상황은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30만 명 이상씩 매일마다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전체 확진자가 3,400만 명, 사망자가 이제 100만 명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상위권 국가, 미국이라든지 인도, 브라질 뭐 이런 국가는 지금 수만 명씩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임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뭐 계속적으로 10,000명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영국도 지금 13,000-14,000 명 정도 증가하다가 지금 보시면 12,000명씩 증가하네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2,800명, 독일도 1,600명. 지금 저기 동유럽 쪽 우크라이나하고 루마니아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국가들이 대부분 지금 그 셀트리온이 코로나 이제 치료제 2상, 3상 동시 진행하는 그 신청서를 제출해 놨기 때문에 상황이 또 상황인 만큼 아마 조만간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 확산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고 지난 3월달, 4월달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프랑스 남부 도시 마르세유는 식당과 술집 영업을 금지했고, 스페인은 수도 마드리드 등 지역에 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지금 다시 유럽 쪽은 제한 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국에서 램시마,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 이제 바이오 시밀러죠. 램시마를 가지고서 코로나 임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제 카페에 버나송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만에 이제 여기 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탕상. 여기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정맥주사 쪽, 램시마겠죠? 당연히. 정맥주사는 이번 주에 이제 임상을 시작할 예정이고, 피하주사 쪽은 한 달 또는 2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영국 쪽의 램시마 코로나 임상은 조금 결과적인 내용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시작되니까 뭐 빨라야 뭐 중순, 하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월 하순 정도까지는 발표를 한번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램시마 쪽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걸리면서 이 항체 치료제 투여를 받은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결국은 아직 승인도 안 받은 약을 투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트위터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이 치료 상황을 얘기를 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걸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이 약을 투여하고 진짜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거를 이제 굉장히 주목하게 될 거고, 간접적으로 셀트리온도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하는 선두권 기업이 몇 개입니까? 리제네론, 릴리, 셀트리온 여기 세 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셀트리온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올릴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고요. 사실 이 항체 치료제가 리제네론이 만들고 있는 거, 그리고 셀트리온이 만들고 있는 거 엄청난 효능 차이가 벌어질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제네론의 효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셀트리온도 결국 효능이 저는 확인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시장 자체를 양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저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서 예전에 셀트리온 이제 판권 넘긴 호스피라가 이 화이자에 인수될 때 그때 주가가 확 튀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오버랩 됐었어요. 뭐 정확히 그때랑 지금하고 뭐 상황이나 이슈가 이제 뭐 일치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나마 이제 향후 성공의 가능성, 그때 화이자가 인수하면서 이거 판매 제대로 하겠냐 했지만 빅파마한테 이렇게 빅파마를 통해서 팔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기대감을 높였었고, 이번에도 일단은 뭐 저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주가에 당장 반영될지 안 될지는 뭐 또 다음 주 돼봐야 알겠지만 사실 셀트리온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영부인과 같이 양성 판정을 이렇게 받아서 트위터에 또 공개를 했던 내용이고요. 마스크와 방역을 좀 무시하다가 이제 끝내 확진을 받았다는 또 비판도 동시에 좀 받았죠. 역시 이제 이 상황은 트럼프에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폭락한 거 보시면 기술주 약세 원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스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영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이 지지율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제 각국 정상들 같은 경우 뭐 건강 상태라든지 재임의 불확실성이 불거질 경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수치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뭐 81년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암살 시도 이후 뭐 지지율이 한 11% 상승한 거. 그리고 이제 최근이죠. 영국의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 감염 후에 이제 회복됐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인의 절반 이상이 호감을 나타내서 전달보다 지지율이 상당히 급등했죠. 17%포인트.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정 여론과 함께 코로나 극복 시, 지금 뭐 극복되고 있다 막 계속적으로 이제 트위터로 이제 날리고 있는데, 극복 시에 지지율이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반전의 어떤 카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문득 들어요. 사실 이게 회복된다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어떤 모습을 연출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잘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저는 전체 주식시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사실은 현재 증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거고, 보다 더 나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어떤 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회를 잡은 셈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바이든 후보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통된 이제 공약 자체 부분에서 좀 볼 부분이 이 약가 인하 정책이에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 많지만 이 두 당 모두, 그리고 두 후보 모두 약가 인하 정책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업체에게는 상당한 어떤 우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셀트론에게 있어가지고는 사실 이 두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뭐 상관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두 후보의 이제 공약들도 한번 천천히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튀거나 드라마틱하게 반전되는 부분은 요 이제 재정 이제 부양 정책이죠. 예, 요거 이제 타결되는 부분인데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약간 맞서고 있지만 이게 타결된다면 시장이 그래도 드라마틱하게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뭐 명절 기간 동안 상당히 놀란 가장 큰 뉴스가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걸렸다는 건데 거기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투여했다는 그 소식 듣고는 저는 박수를 딱 쳤어요. 야, 인정받았구나. 이 약이 최선의 어떤 대안이구나. 그걸 이제 딱 이제 증명을 해준 거잖아요,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의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그 대통령에게 아직 승인도 안 났지만 이 항체 치료제를 투여했다. 사실 뭐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효능이 엄청나게 갭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정받았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백악관에 이제 나온 대변인의 공문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보다는 공문을 보는 게 확실할 것 같고요. 대통령은 코로나 진단 후 예방 조치로 8g 항체 칵테일 치료제를 1회 투여받았고 무사히 투약을 마쳤다. 8g이면 상당한 고용량입니다. 항체 치료제 외에도 대통령은 아연, 비타민 D, 파모티딘, 멜라토닌, 아스피린을 1일 용량 복용해왔다. 여기서 이제 아연하고 비타민 D, 멜라토닌은요 면역력을 높여줘서 이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모티딘은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인데 코로나 초기에 이제 효과가 좀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도움되는 거 다 이제 복용시키는 것 같고요. 면역력을 높이고 이렇게 코로나 초기에 또 좋다는 어떤 것들을 지금 이렇게 투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팀으로부터 평가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피드백을 받고 있고 우리는 대통령과 함께 같이 확진을 받은 영부인에게도 넥스트 베스트 스텝과 관련하여 추천할 것이다. 넥스트 베스트 스텝이라 차선책이 뭘까 궁금했는데 바로 공문이 또 나왔어요. 바로 렘데스비르였어요. 항체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를 같이 투여를 하죠. 서정진 회장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한 가지 약으로 안 된다. 코로나는 항체 치료제, 바이러스제, 이 면역 증강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투여를 해야 된다. 그대로 한 대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서정진 회장이 지금 주창하는 내용들, 얘기하는 내용들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그렇게 세계 최고의 국가의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정진 회장을 믿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문 보면 뭐 거의 곧 바로 이제 이 공문이 나왔고요. 오늘 저녁 나는 대통령이 매우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게 되어 기쁘다. 그는 추가 산소 공급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우리는 렘데스비르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증이라고 이제 보여져서 렘데스비르를 이제 투여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복합적으로 잡아내야 된다는 그 메커니즘을 좀 쓰는 것 같고요. 그는 첫 번째 투약을 마치고 편안하게 쉬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나온 내용들 보면 잘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근데 고령이라 가지고 언제도 좀 나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어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건한 체질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항체 치료제 투여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승인받은 항바이러스제 렘데스비르 외에 그 많은 클로로킨도 있고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많은 약물 재창출 약들을 쓰지 않고
미국의 승인도 안 된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를 투여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항체 치료제는 현재 리제네론, 일라이릴리, 셀트론이 가장 선두권에서 개발 중인 신약입니다. 셀트론의 이 CTP559를 간접적으로 효능을 확인해주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업적으로는 가장 먼저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치료 과정을 전 세계에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고 있죠. 글로벌 임상 중인 항체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도 주목할 것이고요. 셀트론의 이 CTP5구의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셀트론 CTP5구는 이미 상업 생산 돌입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산에 들어간 것이 아마 널리 알려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리제네론의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여러 번 좀 짚어보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이 REGN-CoV2 요 이제 파이프라인은 자사의 벨록 이뮨 기술을 적용해서 인간 면역 체계를 갖도록 유전적으로 변형된 이 실험용치, 예, 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리제네론이. 그러니까 이 실험용치에 인간 면역 체계를 갖도록 유전적으로 변형해서 여기서 또 이제 항체를 뽑아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완치된 코로나19 환자로부터 채취한 항체 수천 개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2개 항체. 예, 그래서 이 2개 항체를 섞어서 실험용 쥐 쪽하고 코로나 환자, 완치 코로나 환자 항체 이 2가지를 섞어서 만든 이중 칵테일 항체 치료제예요. 뭐 셀트론 거는 이제 코로나 환자에게서 뽑아낸 거죠. 예, 그걸 이제 단일 클론 항체고요. 이건 2가지 항체를 가지고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셀트론보다는 훨씬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 2가지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론 그 서정주 회장도 얘기하는 게 결국 보급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거다, 우리께.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가격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리제네론이 이제 이거 개발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선별한 이 2 항체는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할 때 활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하지만 서로 다른 부분을 이중 칵테일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중이잖아요. 2개.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을 표적으로 결합해서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생해도 여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이중 항체가 이제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현재 이 리제네론은 코로나 치료제 이제 임상 3상 시험 중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밀접 접촉한 이제 비감염자 이쪽에 대해서 감염 예방 효과, 뭐 의료진들이 대표적이 되겠죠. 감염 예방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 내 약 100개 이제 사이트에서 2,000명 이상의 이제 환자를 모집 중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또 다른 이제 임상 2, 3상 시험 2건은 또 미국, 브라질, 멕시코, 칠레 이런 다국가로 150여 사이트에서 임상 시험 하고요. 환자 1,850명, 비입원 환자 1,050명. 뭐 예방 효과까지 대략적으로 같이 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론처럼 그 항체 투여해가지고 오래 이제 머물진 못하겠지만 결국 한두 달 정도의 어떤 예방 효과도 같이 검증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론과 비슷한 어떤 임상을 진행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리제네론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9월 30일 날 나온 어떤 그 기사인데요. 추석 명절에 나온 거죠. 리제네론은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바이러스 수치를 감소시켰다. 그래서 중간 결과를 발표한 거고요. 이 리제네론 같은 경우는요, 뭐 1, 2, 3상 지금 동시에 이제 기술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나온 첫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1상 나오고 결과 발표하고 2상 나오고 결과 발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론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정석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속도를 높이고 있고 이미 또 미국에서 뭐 5천억이 넘는 어떤 자금을 또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정부에 아마 이제 바로 이 치료제를 아마 납품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정부랑 굉장히 밀접하게 미국 정부랑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절대 한국의 셀트리온 치료제를 맞는 일은 없는 거죠. 예, 미국 걸 맞지.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1, 2, 3, 4 연결 임상 중간 데이터예요. 비입원 환자의 바이러스 양을 감소시키고 증상 완화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켰으며 의료 방문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수치를 좀 발표한 첫 어떤 기사라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항체 치료 쪽으로는 효능에 대한 발표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 셀트론이 가장 먼저 효능 발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리제네론이 가장 먼저 발표를 해줬고요. 릴리 쪽은 사실 별로 좋진 않은 결과를 냈죠. 예, 그런 부분에서 리제네론은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혈청 음성 환자군에서 결국 이제 걸렸다가 회복된 환자들이 아닌 혈청에 이제 항체가 없는 그런 음성 환자군에서 7일 동안 바이러스 양을 빠르게 감소시켰다. 전체 환자군에서 고용량 치료군의 바이러스 수치는 위약군에 비해 이렇게 감소를 했고 저용량 치료군은 이 정도 감소를 했다. 그만큼 이제 효능이 이제 확인됐다. 바이러스 수치가 낮아졌으니까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치료 전 바이러스 수치가 높은 환자의 경우 이 치료를 통해서 이 약을 투여를 해가지고 7일차 바이러스 양이 더 크게 감소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이렇게 더 많은 감소를 보였다. 그렇게 좀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혈청 음성 환자군에서 증상 완화까지의 기간 중간값은 위약군이 13일, 그리고 고용량 쪽에서 8일, 저용량 쪽에서 6일. 이게 짧을수록 이제 빨리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증상이 이제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량일수록 증상 완화 쪽은 조금 결과가 애매하네요. 그렇죠. 고용량이 사실은 더 짧아야 되는데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한 어떤 결과가 좀 나온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혈청 음성 환자군 가운데 추가적인 의료 방문이 필요한 환자 비율은 위약군이 15.2%, 고용량 치료군이 7.7%, 저용량 치료군이 4.9%. 그래서 고용량과 그 저용량 부분에서 약간 좀 효능에 대한 부분이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구체적인 수치가 뭐 이렇게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어떻게 효능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제 고용량과 저용량에서 좀 유의미한 어떤 결과 데이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내약성이라든지 뭐 이상 반응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리제네론의 이제 내부자, 최고 과학 책임자가 이제 항체 칵테일 치료제가 이제 코로나19 환자의 바이러스 수치와 관련 증상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기쁘다. 가장 큰 치료 혜택은 아직 효과적인 면역 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서 관찰되는데 이제 이는 이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면역 반응에 대한 치료적 대체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회복된 적이 없는, 걸린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친다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환자는 스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장기적인 증상 위험이 높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단은 효능이 이제 투여를 한 이제 환자군과 이제 위약 투여군 대비해서는 사실 효능이 확인된 어떤 수치를 보였지만 고용량과 저용량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이 이 뚜렷하게 고용량, 저용량의 어떤 차이를 보여준다면 고용량에서 더 효과적인 어떤 수치가 나온다면 사실 리제네론 대비한 효능에서 상대로 좀 좋은 어떤 결과다 이렇게 좀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리제네론의 어떤 치료제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얼마 전에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올해 매출을 어느 정도 낼 거다. 그리고 내년에 어느 정도 매출을 낼 거라는
이 전망 보고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항체 치료제가 이렇게 이 대통령에까지 투여해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임상 절차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았어요.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기대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임상에서 통과됐고 승인됐다.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반응 자체는 사실 거의 승인된 것처럼 반응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 투여를 한 거는 상당한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로슈 쪽으로 이제 전 세계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결국 이제 생산하는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 빅파마랑 같이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승인을 받는다면 내년도에 한 7조 원 정도 되는 매출을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만약에 2021년이 되기 전에 승인받을 경우에는 최대 100억 달러, 11조, 한 12조 수준 되는 매출을 낼 것이다. 이렇게 좀 글로벌 투자 리서치 기업 모닝스타가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론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가장 앞서서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 있고 지금 현재 셀트론의 주가의 가장 핵심 모멘텀은 결국은 이 치료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식약처에서 임상 2, 3상 승인을 받았고 요거 절차에 들어갔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국가가 많기 때문에 아마 10월 초쯤에는 승인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요. 셀트론은 올해 안으로 글로벌 임상 2, 3상 중간 결과를 확보해서 우수한 항체 효능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긴급 사용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그래서 지난 세계 지식 포럼에서 서정유 회장 참석을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항체 치료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부작용이 낮고 안정성이 높은 이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결국은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12배치 8.4만 명분의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대한민국 포함해서 몇 개 국가까지는 커버 가능한 지금 현재 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도 이제 최대 생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뭐 수출까지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셀트론이 향후 보급과 단가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리제네론, 뭐 릴리사 이런 데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거기서 빠르게 승인받거나 성공하더라도 셀트론이 그 시장을 놓친다거나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양분할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은 항체 치료제 부분이 올해 핵심적인 모멘텀일 거고요. 지수가 안 좋더라도 셀트론은 오히려 더 강한 어떤 시세 분출도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렇게 좀 보고요. 지수랑 크게 상관없이 움직이죠. 셀트론은 사실 뭐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요 영상 저도 봤어요. 한 4분짜리 영상 봤는데요.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트럼프 이제 곧 돌아갈 것이다. I'll be back. 이러면서 치료법이 굉장히 기적적이다. 코로나 치료법 굉장히 기적적이라는 어떤 강조의 발언들을 했고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치료법이 기적 같은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것이라며 내가 받고 있는 치료법을 보면 그중 일부와 곧 나올 몇몇 치료법은 솔직히 기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코로나에 대한 약물 효과를 강조하면서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온 것처럼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는 자신이 회복된 것을 향후 대선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극복의 상징으로 포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뭐 치료제 효능에 대한 이분이 나으면 사실 치료제 효능을 간접적으로 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론 이제 추석 이후 장세 전망 및 투자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대선까지는 미국 기술주를 비롯해서 지수는 전고점 돌파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볼 때는 개별주들이 반응하는 종목들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아까 이제 뭐 현대차 그룹이 좀 대표적일 것 같고요. 셀트론도 당연히 이번에 어닝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약간의 조금 뭐 우려는 아니지만 환율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헬스케어 쪽은 조금 예상보다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정도 생각이 되고요. 10월부터 셀트론 제넥신 임상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멘텀이 강력한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잖아요. 그래서 엔터주, 특히나 이제 CJ ENM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의 단기 시세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전망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강조드렸지만 현대차 그룹의 3분기 실적 전망이 좀 좋다는 관점에서 현대차의 성장주 플러스 실적 호전, 요 모멘텀으로 2차 시세 분출의 가능성도 좀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트럼프와 공화당은 경기 부양책을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수 상승 시 가장 큰 명분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친기업 정책에 따른 기술주 강세,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 그래서 트럼프 확진의 시장이 빠질 때 이제 미국장에서 신재생에너지주들이 좀 방어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석 이후 약간 중립적입니다. 미국장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국내장에 대한 영향은 약간 중립적이고요. 저는 뭐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셀트론 제넥신의 임상 모멘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실적 호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추석 연휴 다들 보내고 오셔가지고 여독이 아직 안 풀리셨을 건데요. 저도 입이 아직 완벽하게 안 풀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그래도 뭔가 좀 안 좋은 기운보다는 그래도 좋은 기운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예, 신 박사는 또 내일 열리는 시장에 대해서 또 현명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